하루 종일 고기 무제한 19달러 99센트. 월요일부터 금요일 런치 스페셜은 9달러 99부터. 전복, 갈비, 랍스터 등 프리미엄 솥밥은 14달러 99센트. 코리아 가든. 오늘은 스와니에서 특별한 맛을 만나보세요.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8월 25일 화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조지아주 디켓 카운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디캡 공중보건국은 24일 모기 감시를 위해 설치한 트랩 한 곳에서 채집된 모기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성 트랩은 우편번호 30316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이스트 애틀란타와 디켓 카운티 비편입 지역 일부가 포함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이후 여러 지역에서 양성 반응이 잇따르면서 올해 디켓 카운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 트랩은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디켓 카운티에서 사람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주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대부분 감염자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일부에서는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모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집 주변 화분 받침이나 양동이 등의 고인 물을 제거해 모기 번식 환경을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문의는 디캡 공중보건국 환경보건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루스 경찰국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경찰서 로비에 매드 리턴 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국은 남은 의약품을 집에 방치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릴 경우 어린이의 우발적인 약물 섭취를 비롯해 약물 오남용이나 도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전용 수거함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수거 가능한 품목은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나달 상태로 수거함에 넣어서는 안 되며 처방약 병이나 원래 포장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용기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표시돼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린 뒤 넣으면 됩니다. 주사 바늘과 샤프, 바늘이 달린 주사기, 체온계, IV백과 의료장비, 흡입기, 과산화수소, 개인 위생용품, 오염된 의료 폐기물 등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둘루스 경찰은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면 위험한 약물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매드 리턴 프로그램은 별도의 질문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둘루스 경찰국 로비에 설치돼 있으며 주민들은 허용된 의약품을 용기에 담아 직접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24일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3,265달러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부터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작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가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포고령은 1년간 유효해 다음 달 만료됩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H-1B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수준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는 미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어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 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제동을 일부 해제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4일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했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지난 6월 명령을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유권자 자격 확인을 위한 명단을 마련하고 연방우정국이 각 주로부터 우편투표 자격자 명단을 받아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우편투표 봉투에 특정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헌법상 선거 운영에 관한 권한은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각 주의 선거 절차를 사실상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행정적 혼란과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앞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명령의 주요 부분에 제동을 걸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주정부들의 소송이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자체가 합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 투표 제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 하나는 제거됐지만 별도의 관련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USPS의 행정명령 이행을 전국적으로 막은 명령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결정만으로 새로운 우편 투표 규정이 전국에서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간도 변수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불과 몇 주 안에 중간선거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USPS는 이미 트럼프 행정명령에 맞춘 새로운 우편투표 처리 규정을 마련했지만 계속되는 소송으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결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주 정부 간 법적 공방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 동남부 후원회가 주관한 더 호프 온세대 찬양 콘서트가 지난 23일 오후 5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본당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 아이의 희망을 잇는 온세대 나눔 콘서트로 마련된 이날 공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장년 세대의 찬양팀과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음악과 워십, 합창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희망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콘서트는 창조, 혼돈, 희망, 선교 등 4가지 주제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한 스토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연 중에는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 동남부 후원회의 아동 결연 사역도 소개돼 찬양의 감동을 실제적인 나눔으로 이어가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남범진 이사장은 차세대의 선교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기대 봉사단을 소개했습니다. 청년기대 봉사단은 기아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각지에서 복음과 나눔을 전하고 현지 공동체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봉사단입니다. 미주기아 대책은 앞으로 청년기대 봉사단과 유스클럽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의 국제구호, 선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교회 및 한인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온 세대가 함께한 연합합창 아주 특별한 선물이 무대를 장식하며 이번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공연의 전체 기획과 내레이션은 이영주 씨가,
총 연출과 예술 감독은 김미선 씨가 맡았습니다. 베델 유스 오케스트라, 엘로힘, 칸토라의 합창단, 드림앤 미라클, 예삼 예배 공동체, 인플로우 워십 등 지역의 다양한 팀과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희망을 노래한다는 메시지 아래 세대와 교회를 잇고 아동 결연과 나눔, 다음 세대 선교의 가치를 알리는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8월 25일 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